안녕하세요. 전자올겐 첫걸음 1강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자올겐 기초에 대해서는 강의를 좀 해 올렸는데 전자올겐을 배우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정년퇴직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정확하게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첫걸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제 올겐을 첫걸음, 올겐을 연주하다가 보면 우리 악보를 봐야 되잖아요. 악보를 보는데 악보를 보면 앞에 이 높은 음자리표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악보를 보면 샵이 붙었던 플랫이 붙었던 상관없이 이것을 보면 무조건 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연주를 잘 하지 못하게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건 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집에서 엄마가 밥을 하는데 항상 밥은 하지만 밥은 주로 아침에 먹는 게 밥이 많잖아요. 밥. 그런데 이 밥을 하는 그 요리의 선택은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하지 아빠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간혹 아버지가 뭐 먹고 싶다 이러면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니까 아빠가 원하는 걸 해주기도 하지만 밥을 할 때는 엄마의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는 밥, 점심 때는 국수, 저녁에는 뭐 삼계탕 뭐 이렇게 엄마의 요리의 솜씨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악보는 작곡자의 의도에 의해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이야기도 간혹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모임을 가지든 요즘은 동호회 모임이 참 많잖아요. 탁구 동호회, 그 다음에 볼링 동호회, 그 다음에 뭐 등산 동호회, 노래 동호회, 악기 동호회 모임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처럼 음악에서도 탁구는 탁구의 기준이잖아요. 볼링은 볼링이 기준이잖아요. 볼링 동호회 하는데 탁구 동호회 회원이 와서 왜 탁구 안 치냐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준이 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이 오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선지는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을 음악에서는 시창이라고 합니다. 시창. 눈으로 볼시, 우리 창을 한다. 눈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우리는 악기를 연주를 손가락으로 하는 줄 아는데 손가락 이전에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되어져요. 눈이 연주가 되어져야 손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눈과 손이 따라가면 이거는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눈은 G키를 연주하는데 손은 C키를 연주하면 안 되듯이, 그러니까 눈으로 먼저 연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먼저 노래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입으로 노래를 하든 손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배우려고 하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악보 보는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악보 보는 법. 악보 보는 법. 그래서 악보를 보려고 하면 뭘 또 알아야 되느냐 하면 악보를 보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명을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죠. 도레미,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음이름은 뭐냐? 계명을 계이름이라고 합니다. 계명은 한자 용어고, 자, 음명 이름 이상하니까 계이름 고치자.
게이름. 자, 게이름은 도레미파솔라시도고, 음이름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다라마바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다장조, 바장조 이러잖아요. 예, 다장조, 바장조라고 하는 것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 장조, 바장조는 바음을 기준으로 한 장조. 다음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다음을 어떤 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음. 어떤 음이 뭐예요? 어떤 음을 우리가 계명으로 게이름으로 도라고 하거든요. 어떤 음. 바장조란 말은 바음을 어떤 음으로 했다. 어떤 음으로 했다는 것을 바음을 도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요게 한 번만 정리되면 여러분들은 눈으로 연주하는 거, 시창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손으로 운전을 하지만 눈으로 운전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눈으로 먼저 확인하고, 눈이 우회전 하려고 하면 우측으로 핸들을 꺾고, 좌회전 하려면 좌측으로 핸들을 꺾고, 눈이 멈추고 싶다면 멈춰야죠. 이것처럼 시창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창. 눈으로 보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게이름, 음이름. 게이름은 뭐냐? 음이름은 뭐냐? 저는 보통 게이름을 호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능력에 따라 바뀌어지는 호칭이잖아요. 학생, 아빠, 엄마, 할매, 할배. 이게 호칭이잖아요. 이름 아니잖아요. 그럼 음이름은 뭐냐? 음이름은 이름이다. 본명, 내 본래 이름, 본명. 김철수, 김숙자, 김말자. 말자라는 이름이 싫어서, 둘자라는 이름이 싫어서 이름 막 바꾸고 그러잖아요. 본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호칭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지잖아요. 아가씨, 아줌마, 나이 들면 할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호칭이잖아요. 자, 우리가 음악을 하려고 하면 이 호칭, 게이름과 음이름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음악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전자올겐 첫걸음을 생각했느냐? 제가 건반악기를 오래 했으니까 전자올겐, 아코디언 첫걸음을 강의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워낙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전자올겐도 첫걸음, 이제 처음으로 전자올겐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기준을 맞춰서 차근차근. 왜냐하면 전자올겐 카페에 들어가 보면 연주 잘하는 분은 항상 잘하고 못하는 분은 항상 못하는 거예요. 왜? 잘하는 분도 못하는 분도. 잘하는 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음악이 좋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연주를 잘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연주를 잘한다 못한다는 것은 연주를 못하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겐을 연주하다 보면 리듬 박스를 사용하는데, 리듬 박스 사용은 연주자가 박자를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리듬을 사용하면 더 멋있어져요. 왜? 그 리듬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리듬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초등학생들 1학년, 2학년, 유치원생, 연필 깎는 칼 안 주잖아요. 왜? 엄마가 연필 깎아주고 다 했잖아요. 왜? 칼 쓰는 법을 모르니까요. 연필 깎다가 우리 손 얼마나 많이 다쳤어요. 그죠? 그것처럼 리듬은 박자를 아는 사람이 리듬 박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리듬 박스. 그러니까 칼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처럼 음악에서 시창, 눈으로 먼저 악보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져야만 손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걸음이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도라고 하는데 도라고 하지 마시고요. 다음부터 C형. 이것은 레가 아니라 D형. 이것은 E형. 이것은 F형. 왜냐하면 전자올겐이나 아코디언이나 피아노나 기타나 악기는 전부 다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름. 코드 이름을 이름으로 사용하잖아요. 왜 그런지. 이것은 G형. 이것은 A형. 이것은 B형. 이것은 C형이라고 합니다. C형. 자, 기본만 첫 강의니까 첫 강의부터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머리 터져 나가니까 요것을 C음이라고 합니다. 요것의 요것의 이름이 C라는 거예요. 요것을 요 음을 땅 쳤을 때 요게 C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C음. 도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도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것이 C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다 소리다. 요것은 C 소리다. 요것은 D 소리다. 우리나라 말로 라 소리다. 요것은 E 소리다. 요것은 마 소리다. 요것은 F 소리다. 요것은 바 소리다. 요것은 G 소리다. C, D, E, F, G는 만국 공통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겐 연주할 때 악보 오면 다 코드, 라 코드, 마 코드, 바 코드 이렇게 안 하잖아요. C 코드, D 코드, E 코드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C 음을 중심으로 코드를 만들었다. 요 음을 기준으로 코드를 만들었다. 그래서 C 코드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요것은 A 소리다. 요 음을 땅 쳤을 때 A 소리라는 거예요. 요것은 A음이다. 요것은 우리나라 말로 요것은 사음, 요것은 가음, 요것은 B음, 우리나라 말로 나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시, 라, 솔, 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지선상에 바이올린에 지음이 있어요. 기타에 보면 6줄이 있어요. 제일 두꺼운 줄, 제일 낮은 음의 줄을 뭐냐 하면 E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A선, 그 다음에 D선, 그 다음에 G선, 그 다음에 B선, 그 다음에 E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타는 6줄이 있잖아요. 그 줄 이름이 제일 높은 음도 E선, 제일 낮은 음도 E선, 그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 B선, 그 다음에 G선, 그 다음에 D선, 그 다음에 A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처럼 건반악기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건반 하기 전에 다음 시간에 건반 펼쳐놓고 하겠습니다. 자, 악보에서 요 음을 C 소리다, 요 음을 D 소리다, 요 소리가 E 소리다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때까지 요것은 도로 배웠잖아요. 요것을 레로 배웠잖아요. 요것을 미로 배웠잖아요. 이 말은 요 C 음을 도로 했을 때 요게 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요 D를 도로 할 수도 있다는 말이고 요 이 음을 도로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초등학교 학생들 옛날에 60명 한 반이었잖아요. 60명 모두 다 반장 선거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누구나 반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1학년 때 반장 했다고 해서 2학년 때 반장하라는 법 없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죠? 그러니까 음악에서도 요 C음만 도로 해라 라는 법이 없어요. 작곡자에 따라서 음악 이론에 따라서 C도 도가 될 수도 있고 D가 도가 될 수도 있고 E가 도가 될 수도 있고 F가 도가 될 수도 있고 C와 D 사이에 검은 것만 있잖아요. 요거 C 샵 D 플랫 요런 이야기는 전문적인 거니까 나중 시간에 해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요 C, D, E, F, G, A, B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7개의 소리가 전부 다 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음악의 규칙에 의해서. 음악의 규칙에 의해서. 요 소리를 도로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고정도법이라는 거예요. 고정도법. 고정도법이라는 이론은 음악 이론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음악 이론에 고정도법이라는 건 없어요. 이론이 없어요. 음악 이론 통론책을 보면 고정도법은 항상 요 음을 도로 잡는다라는 한 줄만 딱 있어요. 한 줄. 음악 통론책이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 음악 통론책에 한 줄만 있어요. 요런 방법도 있다라는 방법이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음악 이론에는 고정도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아코디언이나 피아노나 기타나 모든 악기를 이동도법이 음악 이론이니까 이동도법으로 강의를 하고 연주를 합니다. 이동도법. 그래서 우리가 음이름과 기이름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면 이동도법은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악보를 볼 때 우리가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이올린에 지선이 있어요. 바이올린 줄이 4줄이잖아요. 지선이 있어요. 그 지선 하나로만 아리아 연주를 했던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선만 가지고 아리아를 연주한 것을 지선 위에서 연주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은 기타를 치시는 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기타는 이렇게 한 줄이 뚝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를 잡으면 요 건너뛰기를 내잖아요. 요 건너뛰기 미잖아요. 파는 바로 위에 발음이니까. 요렇게 도레미 파레미 파솔 이렇게 한 줄에서 연주가 가능하잖아요. 기타는. 그런데 피아노는 한 줄에서 연주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죠. 자, 여기에서 앞으로 저는 이동도법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C키로 연주하든 F키로 연주하든 G키로 연주하든 연주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선을 볼 때 항상 선이라는 것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음악에서 첫째 선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 첫 번째 선을 이선이라고 그래요. 요 이가 걸려 있잖아요. 그죠? 이선 이것은 아무리 키가 바뀌어도 아무리 장조가 바뀌어도 항상 1번 선은 이선이에요. 미자리가 아니에요. 이선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마선이라 그래요. 이 라인이라고 줄이라 그래요. 줄, 선, 그리고 두 번째 선은 지선이라 그래요. 지선. 여기에서 나는 소리는 이 소리, 여기서 나는 소리는 지 소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음이름에 이선, 지 딱 나오잖아요. 세 번째 줄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비선이라 그래요. 비선, 알았죠? 요 비선 나왔잖아요. 네 번째 선은 D선이라 해요. D선. 요것을 D선이라 그래요. D선. 그리고 다섯 번째 선을 F선이라 그래요. F선. 요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정지시켜 놓고 노트 연습장에 그리고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첫째 줄 E선, 둘째 줄 G선, 셋째 줄 B선, 넷째 줄 D선, 다섯째 줄 F선. 그 선이 있으면 선과 선 사이에 칸이 있잖아요. 그 칸에 요 첫 번째 칸을 F칸이라 그래요. F칸. 요것은 높은 음에서 F선이지만 E와 G 사이에 요 F가 있잖아요. 이것을 첫째 칸을 F칸, 첫째 칸을 F칸.
F칸.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을 여기 있잖아요. A칸이라 그래요. A칸. 두 번째는 A칸.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칸도 있죠. 그죠? 세 번째 칸, 요 C잖아요. C칸이라고 그래요. C칸. 요것은 장조가 아무리 뒤죽박죽돼도 단조가 아무리 뒤죽박죽돼도 요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네 번째 칸을 E칸이라고 그래요. E칸. 자, 5선을 보는 방법 아셨죠? 요것은 불변이에요. 요것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것을 먼저 도레미파는 나중 문제예요. 도레미파.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다 기록해서 꼭 요것을 알아야 음악의 첫 번째 단추를 깨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를 깨는 거예요. 아셨죠?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칸을 뭐라 그랬어요? F칸이라 그랬죠. 요 F칸에서 요것을 도로 잡으면 우리는 F키라 그래요. F키. 우리가 흔히 조표가 없는 것을 요것을 도로 잡았을 때 우리는 다장조 혹은 C키라고 그랬잖아요. C키. C를 어떤 몸으로 잡았다? 도를 잡았다. 항상 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요 C음만 급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F도 급장이 될 수 있다. F를 도로 잡으면 F를 어떤 몸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F키라 그러는 거예요. F키. 우리나라 말로 바장조. 그러면 C와 F는 너만 도가 되냐? 아니지. G키도 있지. G음을 도로 잡으면 우리는 G키라고 합니다. G키. 이것은 요 자리는 항상 F칸이에요. 요 두 번째 선은 항상 G선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요것은 뭐냐? 5선밖에 없으니까 선을 이렇게 계속 끄어 나가면 음표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5선을 기준으로 삼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딱 옆으로 끈 줄을 요것을 덧줄이다. 덧줄 뜻이 뭐냐? 5선에 덧붙여주는 줄이다. 5선에 덧붙여주는 줄이다. 보조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첫 번째 요 선을 아래 첫째 덧줄 그리고 도시라 할 때 C키에서 두 번째 딱 내려오면 아래 두 번째 덧줄, 세 번째 내려오면 아래 셋째 덧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걸 알아야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절대 리듬 박스 켜지 마세요. 그냥 리듬을 따라다니면서 연주하시면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본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르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건 아는 것 배우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중학교 들어갈 때 아는 것 배우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악기 연습도 모르는 곡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박자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요 C음을 도를 잡고 곡을 만든다 그러면 C키라고 해요. C키 아셨죠? 그리고 C키라고 하는데 C음을 도로 잡았으니까 여기에 도가 됐죠. 그런데 F키를 도로 잡으면 이거는 아무거나 도로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어이 자네가 이장하게 뭐 박씨만 이장하나? 김씨도 이장하고 이씨도 최씨도 이장하고 강씨도 이장하고 아무나 이장할 수 있잖아요. 그걸 잘 알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분 그죠? 그것처럼 음악에서도 기본적으로 영어로 하겠습니다. C, D, E, F, G, A, B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음이 있는데 7명이 있는데 7음이 있는데 누구나 도가 될 수가 있다. 요것을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음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런 생각만 하니까 음악의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올게는 첫걸음에서는 음이름은 불변이다. 불변이다. 계이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계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계명은 항상 변할 수가 있다. 내가 집에 있을 때만 아빠지 밖에 나가면 아빠라고 누가 불러줘요? 아저씨, 할배, 할매, 아줌마 이러잖아요. 그게 계명이, 호칭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요 F가 도가 될 수도, 도도 되고 레도 되고 미도 되고 파도 되고 다 되거든요. 이것도 도도 되고 레도 되고 미도 되고 파도 되고 다 되거든요. 그런데 요것은 시음이라는 본래 자기의 이름, 철수라는 이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호칭은 변하지만 본명은 변하지 않는다. 요것을 잘 활용하는 게 뭐냐? 이동도법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돼. 음악의 천재들이 이동도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정도법은 음악 이론에 없다 하면 안 된다. 아셨죠?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가지고 뭐 밥 먹고 살 것도 아니고 학교 갈 것도 아니고, 아니 학교를 안 가더라도 밥은 안 먹고 살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게 기본이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분이 집을 짓는데 직접 맡아서 내가 자재사로 갈 때 돈 주고 뭐 인건비 주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짓겠다고 업자를 불렀는데, 업자가 정말 집을 잘 짓는 사람인지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확인하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일을 안 맡기잖아요. 항상 전문가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음악도 연주를 하려고 하면 기본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해야지, 그냥 건반만 누른다고 소리 나온다고 음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C와 D와 E와 F와 G와 이 이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F가 도가 될 수도 있고 레가 될 수도 있고 미가 될 수 있다는 것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은 아코디언 첫걸음의 첫 강의는 성공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아는 것을 이동도법이라는 거예요. 이동도법. 이동도법이 받아들여지면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가면 갈수록 쉬워져요. 그런데 고정도법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왜? 음악의 규칙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악의 규칙은, 음악의 이론은 고정도법이 아니라 이동도법이다. 이것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첫째 선은 무슨 선? E선. 둘째 선은 G선. 셋째 선은 B선. 이건 불변이에요. 넷째 선은 D선. 다섯째 줄은 F선. 이건 불변이에요. 그 다음 첫째 칸은 이게 안 되면 어떤 악기든 마음대로 연주가 안 돼요. 첫째 칸은 F칸. 둘째 칸은 A칸. 요 사이에 딱딱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갔노? 셋째 칸은 C칸. 넷째 칸은 E칸. 요건 불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장주로 할 때는 F키라 그러잖아요. F음을 도로 잡았다는 거예요. 샵이 하나 붙었을 때는 G키라 그러잖아요. G음을 도로 잡았다. G음 어디 갔노? 요 G선 요것을 도로 잡았다는 거예요. 흘러간 옛 노래는 D 마이너 키가 많잖아요. D 마이너 키는 F하고 나란한 키거든요. 나란한 조거든요. 나란한 조는 같은 조표를 가진 장조, F를 장조, 마이너는 단조라 그러잖아요. 나란한 조는 줄의 자 앞에 실랑각시가 나란히 선 것처럼 플랫 하나의 장조가 될 수도 있고 단조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플랫 하나의 장조가 될 수 있고 단조가 될 수가 있는 것을 나란한 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나란한 조라 그러는 거예요. 뭐 앞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5선의 각 선마다 이름이 있다. 이건 불변이다.
그리고 각 칸마다 이름이 있다. 이것은 불변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고정도법은 음악 이론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음악 이론은 이동도법에 관한 것이다. 이것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100점, 110점 아니고 100점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해되고 난 다음에 악기를 만지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면허증 따러 갔을 때 핸들부터 잡기 안 하잖아요. 이론부터 기어는 어떻게 작동하고 요즘은 다 뭐 오토니까 자동이니까 옛날에는 1단 기어, 2단 기어, 빠꾸 기어 막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깜빡이 그리고 급제동, 급출발 뭐 이런 거 기역자, 니은자 다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핸들을 잡잖아요. 그것처럼 음악도 전자올겐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올겐 할 줄도 모르면서 띵동 띵동 할 생각 하지 마시고 항상 첫 번째 뭐냐, 악보를 보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악보를 보고 눈으로 연주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창. 시창이 되어져야만 여러분들은 연주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보를 보면 뭐부터 해요? 항상 C키, 다장조부터 하잖아요. 왜? 샵이나 플랫이 조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도로 잡다 보니까 요게 항상 평생 이것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 만나는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요 첫사랑에 꽂혀가지고 평생 연주를 잘 못하는 거예요. 방구석에서는 연주를 좀 하는데 들고 나가면 연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자올겐을 뭐라고 합니까? 성인오락기, 방구석 오락기 들고 나가서 연주를 못하잖아요. 제가 연주를 조금 하니까 많은 밴드들이 올겐 연주 잘하는 사람 좀 구해달래요. 올겐 연주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밴드 하면서 올겐 연주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왜? 올겐 연주하면서 리듬박스 켜놓고 하니까. 그런데 밴드 할 때는 리듬박스 켜지를 않거든요. 왜? 전자올겐 하는 사람들 왼손 반주 못하잖아요. 왼손 반주 그 C 쭉 눌러가지고 잔자라잔자라잔자라잔자 이런 건 할 줄 알았지. 양손 반주 양손 연주 못하잖아요. 제가 전자올겐 첫 걸음부터 양손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양손 연주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양손 연주 잘하면요 리듬박스 켜는 건 장난이에요. 피아노 잘 연주하는 사람들 리듬박스 켜면 금방 연주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양손 연주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정석으로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음이름, 계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음이름은 본래 이름이고 계이름은 호칭이다. 그리고 옷은마다 이름이 있다. 불변이다. 그러나 계이름은 항상 변한다. C도 도가 될 수도 있고 F가 도가 될 수도 있고 G도 도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은 전자올겐에 이제 성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강의 시간에는 건반을 놓고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강의하는데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나이 들어서 정년퇴직하고 뭔가 취미를 가져보려 하는데 악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바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음이름과 계이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차이 여러분들 쉽게 전자올겐을 연주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빛 받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빅토리 사랑합니다. 전자올겐, 음이름, 계이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확하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빛 받아야겠습니다.